오은영 박사가 상담하는 그 금쪽이, 거기 나온 금쪽이가 13살 여자인데 아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수틀리면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오은영 박사의 진단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정신 연령은 6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 보니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법, 처리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성숙함의 특징은 불편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해볼 상황, 힘들 상황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금석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장성한 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아스가 재력이 있는 이 유력한 사람으로서 이 가난하고 착한 룻을 구제해줬다. 그래서 마치 이런 동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데 이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힘 있는 여자, 유능한 여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앞에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깁보르에게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보아스만 유력한 남자가 아니고 룻도 유력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은 보아스의 짝으로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력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데는 더 중요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신뢰의 바탕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실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둘이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거기서 신뢰가 싹 트는 것이 이 신뢰 속에서 서로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보아스가 여기 이 밤에 룻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도 먼저 책임져야 되는 우선순위의 친족이 있어요. 기업물을 하면 그가 행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 정한 합법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지만 율법이 정한 합법적인 순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면에서 항상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매력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완전한 만남이 새 출발에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룻의 조상인 롯, 그 다음에 그 두 딸, 그들은 소돔이 불로 망하니까 세상이 망하고 자신들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래야 수치스러운 민족의 운명을 가지게 되죠. 보아스의 조상 중에 유다도 이 다말과의 관계가 수치스럽죠. 또 유다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 보세요. 수치스러운 가문의 핏줄을 가진 이 두 남녀가 지금 그 조상들의 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술에 취해서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룻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둘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거룩한 만남, 성숙한 만남, 결혼 안에서 이 가문의 수치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 조상들의 더러운 습성, 수치, 죄성이 반복되지 않아요.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만남, 성숙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문,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향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